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추가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화면 간에 전환할 때 인텐트라고 하는 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인텐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스템 쪽으로 뭔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텐트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사이에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액티비티와 우리가 하겠지만 서비스, 화면이 없는 것과도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또는 이쪽에 어떤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상에서 그 안에서 그죠? 시스템 안에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의 데이터다 또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스템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용되는 자, 필요한 객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액티비티 간에 자, 저렇게 전달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들 때 이미 해봤어요.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액션 뷰라고 하는 상수를 넣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전화 걸기 화면으로 갔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특정하게 액티비티를 만든 게 아니라 자, 이런 형태로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이걸 먼저 받는다 그랬죠. 인텐트를 먼저 받아서 이 화면을 띄워주려고 하는데 지정된 화면은 없어요. 지정된 화면은 없는데 전화번호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어떤 앱을 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전화 걸기가 가능한 앱을 찾아서 띄워줍니다. 근데 전화 걸기가 가능한 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고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전화 걸기 기능이 있어요 라고 등록된 앱을 찾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할 때 거기 등록될 때 우리가 하겠지만 권한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같이 등록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그런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등록된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HTTP 이렇게 되면 웹 브라우징 기능이 있는 앱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액티비티를 지정한 게 아닌 그죠? 어떤 액티비티인지 모르지만 이걸 해줘 라고 했을 때도 시스템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인텐트가. 그래서 그거를 명시적 인텐트와 암시적 인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 액티비티를 딱 지정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HTTP 또는 TEL처럼 특정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에 맞는 앱을 찾아서 알아서 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텐트 안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가 명시적 인텐트, 암시적 인텐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되고요. 그중에 우리 엑스트라 데이터는 이미 해봤죠. 자, 그래서 우리 해봤던 첫 번째 앱을 만들 때 해봤던 거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my intent는 close를 하고요. 자, 새로운 자, 앱을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죠. my call int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자, my를 빼고 call intent로 해서 저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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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이렇게 눌러봅니다. 자,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my call intent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자, 자바 소스 파일 하나와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자, 이게 my call intent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처럼 여기에 버튼 하나 만들고요. 저기다가 버튼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자, 버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버튼에 자, 글자를 바꿔봅니다. 그래서 전화 걸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입력 상자도 하나 넣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 상자 여기 가보면 plain text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입력 상자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자, 우리 보면 위쪽에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위쪽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연결을 하면 자, 여기 제약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입력 상자가 버튼과 부모의 위쪽 끝과 중간에 가서 있게 됩니다.
자, name이라고 글자가 먼저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name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전화번호로 한번 바꿔봅니다. 010, 1000번에 1000번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요. 자, 전화번호를 넣고 자, 이 입력 상자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화 걸기 기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버튼의 ID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바 소스 코드로 가서요. 자, 온크리에이터 안에서 저 버튼을 먼저 찾은 다음에 자,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되겠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버튼 객체가 찾아지죠? 자, 버튼 이렇게 하고 버튼으로 형변환해서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set onClickListener enter, new onClickListener enter 쳐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동작할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 걸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전화 걸기를 하려고 했더니 입력상자에 전화번호가 있더라. 그러면 입력상자도 우리가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nd view by id r.id. edit text가 되겠죠. 왼쪽으로 자, edit text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edit tex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찾아진 edit text 객체를 할당할 수 있는데 이 edit text를 버튼 안에 있는 요 자, 함수 안에서도 자, 메소드 안에서 사용을 하려면 클래스 안에 선언을 해주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여기 자료형을 없애주면 find view by id로 찾은 거를 변수에 할당하겠죠. 여기서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입력 상자가 edit text니까요. 여기 get text to string을 하면 입력 상자에 입력된 글자를 가져와서 왼쪽으로 리턴해 주게 됩니다. 반환해 주겠죠? 그러면 string이라고 해서 자,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receiver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한번 할당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자, intent 객체를 만들 건데요. intent라고 해서 new intent 그다음에 괄호 안에 intent.action 이번에는 자, dia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ction call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전화를 바로 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액션 다이얼로 하면 전화 걸기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앱 만들 때 했던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uri.pass라고 넣고 자, 우리 리시버라고 한 거는 전화번호만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tl 땡땡을 같이 붙여줍니다. 앞에다가 리시버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전화 걸기를 할 수 있게 문자열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인텐트 객체를 만들고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면 자, 인텐트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러면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면 이 인텐트 객체가 어떻게 돼요? 시스템 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형태로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걸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는 자, TL이라고 하는 걸 같이 입력하게 해놨는데 약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TL 없이 순전히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전화 걸기 누르면 우리가 코드에서 TL 땡땡을 붙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 걸기 화면이 뜬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앱이죠. 첫 번째 앱을 만들 때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냐 하면 여러분 인텐트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입력했다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 상자에서 입력한 값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인텐트를 만들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했는데 이 인텐트가 이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시스템 쪽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 TL로 붙어 있으니까 전화번호인가 보다라고 해서 전화 걸기 앱을 띄워준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전화 걸기 기능을 가진 앱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중에 선택할 수 있게 선택장을 띄워줘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을 써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선택창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 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다른 메뉴 액티비티 같은 화면을 만들고 그 화면을 아예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책에 보시면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정보를 넣을 때 자, 이렇게 넣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됐어요?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new intent로 만들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 요거는 intent2라고 할게요.
자, intent라고 하는 거를 new intent로 객체를 만들 때 파라미터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intent.to.set component라고 해서 여기다가 컴포넌트 이름을 넣을 거예요. 이 컴포넌트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위에 만들 건데요. 자, 컴포넌트 name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된 name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거를 new component name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을 거냐? 첫 번째는 패키지 이름을 넣을 거예요. 자, 우리가 org.techtown. 뭐라고 했죠? 자, callIntent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만들었죠? 메뉴에 가보면. 자, techtown.callIntent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메뉴 액티비티를 만든다고 하면 그 메뉴 액티비티의 패키지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요. 이 패키지 이름 다시 한번 넣고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면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를 아직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메뉴 액티비티를 가리키는 컴포넌트 네임 정보가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네임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set 컴포넌트로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intent2에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 start activity 그 다음에 intent2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죠? 자, 그 메뉴 액티비티를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메뉴 액티비티를 만들면 자, 이런 형태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이 뭐가 생기냐면 메뉴 액티비티.class라고 해서 객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열로 그 컴포넌트를, 즉 액티비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가 있을 때 그걸 지정해서 띄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PDF 파일을 띄워주는 자, 그 예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PDF를 보여주는 앱이 따로 있죠. 그죠? 보통 단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텐트를 이용해서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걸기나 또는 웹브라우저 띄우던 것처럼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띄워줄 때 PDF 파일 자체를 같이 엑스트라 정보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주면 그 앱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PDF 파일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F 파일을 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PDF 파일이 뭔가 하나 단말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말에 데이터를 미리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intent라든가 start activity라든가 그 다음에 extra data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PDF 파일 보여주는 자, PDF view라고 하는 자, 그 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권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권한 정보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PDF 파일을 만약에 SD카드 쪽에 넣었다라고 하면 SD카드 쪽에는 자, read external storage와 write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해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manifest 파일에 가면 자,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 꺽쇠 표시를 하고요. 자, read 자, uses permission이라고 하면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죠. 권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ad external storage라고 하면 SD카드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 이게 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uses permission으로 해서 이번에는 write external storage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PDF 파일을 읽고 싶으면 read external storage 권한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마시멜로 버전 이후에는 이게 위험 권한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매니페스트에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앱이 실행됐을 때도 권한을 달라라고 대화 상자를 띄워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자, 요 왼쪽에 그레이드를 해서요. build.gradle 모듈 앱을 클릭을 하시면 타겟 SDK 버전이 있는데 지금 위험 권한이라고 하는 게 23버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2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위에 싱크 나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여러분이 만든 지금 현재 앱은 자, 위험 권한이라고 하는 거를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앱이 설치가 됐을 때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먼저 테스트를 하거나 만들고 싶다면 이 버전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런타임, 그러니까 위험 권한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더 띄워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화면, 인텐트를 이용해서 전화 걸기 화면 띄우는 거, 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하면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자, 부가 데이터, 엑스트라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방법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